목포시가 태원 유진 운수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기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전남은 56개 사업 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전남과 광주, 부산 등이 함께 통합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광 신안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태원 유진 운수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기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목포시는 내년 7월까지 노선 전면 개편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가 보유한 목포 시내 버스 노선권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210억 원. 목포시와 의회, 업체가 의뢰한 세계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평균 매각 금액입니다. 이 같은 감정평가 금액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습니다.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원 유진 운수 측은 노선권 매각 금액은 임직원 퇴직금 143억 원과 부채 70억 원을 갚게 해도 빠듯하다며 평균 감정 금액 이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빨리 시내버스 사업을 목포시에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공론화위원회와 태원 여객 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 가운데 목포시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안정적인 노선권 확보가 시내버스 파행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고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시의회와 협의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애로운 결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간선과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고 정류장 재배치, 탄력 배차, 신규 버스 번호 비호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버스 운영 체계도 사업 권역을 4개로 구분해 시계외 지역은 공영체제로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 버스만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내년 7월부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범시민 대책위는 목포시의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의 수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은 56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2024년부터 4년 동안 6,300억여 원을 투입해서 해남 땅끝 수상공연장 건립과 순천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 강진 가우도 빛의숲 관광갤러리 등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전남과 광주, 부산 등이 함께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권역별 관광 루트를 발굴하고 연계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도 공동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영광 낙월도에서 신안 효지도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수온 대응 장비 10,000여 대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양식장 일제 점검과 피해 우심 16개 해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체 양식 어류 5억 5천만 마리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쥐치와 조기 등은 3,100만 마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지난 2019년 국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나종남 육사 사회과학처장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또 김영석, 남정옥 두 사람은 올해 한 토론회에서 4.3 보고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미화,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위촉한 단원 중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면 여순 사건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5년간 인내하고 참아왔고 서름을 당해왔거든요. 뉴라이트 인사로 지어진 기획단 정말 분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70여 년 만에 제정한 특별법까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리는 건 다음 달 10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또 여순을 75년 만에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또 다른 좌우 대립의 형태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 전남도청과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의 한 중학교. 전교생 8명 중 5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지원도 많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교육, 엄마 교육, 학생 교육 따로 떨어지는 교육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하는 힐링 문화 교육이 영암의 한 중학교. 전교생 524명 중 100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교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제 같이 배우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엄마랑 간단한 단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현재 전남에는 34개 교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등 37개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이중언어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학생 수는 11,367명,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언어 교육할 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과 부적응,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언어 교육은 물론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의 한 가정입니다. 언어 교육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고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국제직업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앞서 보셨던 리포트를 포함해서 이번 주 목포 MBC 기자들이 5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관한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령 기자, 다문화 기획 취재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회인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고민과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왜 이런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남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될까요? 네, 전남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산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고 고된 두 산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 노동 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기숙사와 의료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의 한국 적응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아직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죠? 네,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같은 열악한 경제 여건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워 자녀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다문화 지원 센터나 가족센터에서는 기초 한국어 수준을 넘어선 맞춤형 직업 훈련 과정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취업 지원금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획 보도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물론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운동부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운동부 지원으로 운동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동아리를 운영하며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일시적 시책이나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령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오늘 남학복합주민센터에서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제22대 총선 영암 무안 신안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백 전 선임 행정관은 민주당에서 30년을 보내며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을 통해서 호남 정치에서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출신으로 목포 MBC PD를 역임한 배종덕 작가가 저술한 인물 다큐 목포를 사랑한 사람들이 출간됐습니다. 목포를 사랑한 사람들에는 고 이남규 양동교회 목사와 영산강 물 문제를 해결한 하동현 목포시장, 공생원 공동운영자 윤학자 여사, 보혜양조 임광행 회장, 차재석 전 예총 지부장, 멜라콩 다리를 놓은 박길수 씨, 또 목포 백년회를 창설한 김한 씨 등 7명의 삶과 연대기가 수록돼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안효삼 씨가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제22대 총선 목포 신안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효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언론개혁, 지방 소멸과 초고령 사회 대응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목포 신안 통합을 기반으로 향후 20년 안에 무안군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2023년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목포 MBC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받았고
여수 MBC는 방송기획부문, 방송취재부문 우수상, 광주 MBC는 광주시 택시 선진화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취재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44대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에는 KBS 류성호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펀을 벌인 3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운영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판돈 8억 5천여만 원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손님 33명도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안해상에 밀항을 시도한 40대와 알선자 등 4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신안군 홍도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이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료를 흉기로 찌른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 3일 영암의 한 외국인 직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스리랑카 대사관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올해 2번째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군의원이 되어보는 민주시민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의회 체험 활동에는 청계 남초등학교 4, 5, 6학년 13명이 참가해서 의회를 견학한 뒤에 본회의장에서 자유 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 찬반 토론과 표결까지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ESG 가치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합니다.